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리덕스 썬크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이제 사실 우리가 앱을 만들 때 어, 이런 어떤 에이싱크 액션이 없는 어떤 앱은 솔직히 좀 상상하기 힘들죠. 물론 이제 뭐 게임이라든가 뭐 이런 걸 만들 때는 그럴 수 있는데 대부분의 앱에서 에이싱크 액션이 없는 그런 앱은 참 상상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트 리덕스 쓰려고 하면 리덕스 썬크를 반드시 써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리덕스 썬크 미들웨어는 원래 요건데 리덕스 썬크 미들웨어는 그 펑션, 그러니까 액션은 대신에 펑션을 리턴하는 액션 크리에이터를 우리가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미들웨어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액션을 우리가 이제 디스패치를 하면 그 액션이 리듀서로 가기 전에 우리가 가령 뭐 로깅을 한다던가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부가적인 추가적인 액션을 취하고 싶을 때가 있죠. 뭐 그럴 때 그런 어떤 우리가 미들웨어를 거의 무한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미들웨어에서는 다음번으로 next, next, next 해주는 형태로 계속 넘길 수가 있는 어떤 그런 형태입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example에서 실제로 미들웨어를 써서 하는 것과 그러니까 매뉴얼하게 미들웨어를 써서 하는 것과 그리고 리덕스 썬크를 써서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한번 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덕스 썬크 패키지의 케이스에는 저기 리액트의 경우에는 이제 디스패치하고 getState 펑션을 이제 아규먼트로 받는 거잖아요. 근데 리액트 썬크 패키지의 경우에는 약간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사상은 같지만 구현에는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거는 실제 example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썬크 미들웨어라는 거는 여기서 썬크 액션을 호출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돼 있잖아요. 근데 요게 사실 요것만 읽으면 이게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냥 리덕스 스토어라는 하나의 아규먼트를 가지는 어떤 펑션을 부르는 그런 펑션 네임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말만 들으면 이제 잘 감이 안 오는데 간단하게 example를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개의 포스트가 이제 사람이 올리는 어떤 블로그에 포스트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포스트를 가져오는 데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액션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어떤 그 포스트를 가져오라는 액션을 처음에 이제 딱 취할 수가 있고, 그리고 포스트가 성공적으로 다 가져왔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포스트를 가져오는데 실패했을 때 취해야 되는 액션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게 패치 포스트 액션이라는 거하고 패치 포스트 석시디드 액션이라는 거하고 패치 포스트 페일드 액션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요것도 나중에 이그젠플에서 보여드릴 건데 이게 보면 패치 포스트 액션을 하는 순간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뭘 해야 되냐면 이제 그 로딩 인디케이터 같은 걸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패치 포스트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async 액션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await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끝났을 때 패치 포스트 succeeded 액션을 호출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그냥 이 thunk 액션 그리고 state 요게 이제 thunk 액션의 패치 포스트 앤 dispatch라는 어떤 함수를 만들어서 여기 보시면 이 return해서 이게 anonymous function 이게 아규먼트를 스토어를 가지는 anonymous function을 return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store dispatch 그 다음에 가져오고 그 다음에 fetch post succeed action에 post 가져오고 그리고 store dispatch에서 error를 가져오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쉽게 우리가 로지컬하게 생각하는 구조대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거를 리덕스, 플러터 리덕스를 다루는데 우리의 어떤 생각의 흐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앱에서 어떤 스테이트를 가질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게 이런 액션, 저런 액션이 있겠구나. 그리고 그 액션을 받아서 뭔가 처리를 해서 새로운 스테이트를
만드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스테이트들을 다 스테이트와 리듀서를 다 모으는 그런 어떤 스테이트 스토어를 만들고, 그 스토어를 우리가 위젯 트리상에서 사용할 수 있게 프로바이드 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스토어를 사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 다음부터는 제가 예제로 만들 것들을 아주 빨리 한번 훑어보면서 살펴볼게요. 이렇게 한번 훑어본 상태에서 다음번 거를 실제 example를 살펴보면 좀 이렇게 복귀하면서 보면 이해가 좀 빠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스테이트를 만든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요 두 가지를 뭐 create, counter state, color state 이런 거를 만들었어요. 이거 보시면 아주 그러니까 primitive type 만일에 이제 뭐 integer나 string이나 이런 거를 하면 그 플러터 리덕스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enumeration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것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일단 여기서 스테이트로 만들어서 하는 거를 한번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만들 앱에서는 카운터, 그다음에 칼라, 그리고 async 액션을 다루기 위한 포스트 이런 것들을 다 다룰 건데, 제가 여기서 제일 좀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포스트 스테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거는 이퀘이터블을 익스텐드를 하는데, 이 이퀘이터블은 뭐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죠. 저기 두 개의 스테이트가 같은지를 체크를 하는 어떤 그런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트가 같으면 뭐 다시 굳이 리드로우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거니까 이게 뭐 편리함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뭐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스테이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읽어온 포스트를 담을 어떤 포스트라는 리스트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잘못이 되었을 때 에러, 그리고 우리가 이 포스트 스테이트를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버튼을 클릭하면 이게 저기 가져와야 되는 거니까 로딩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석세스 됐으면 데이터가 로드 됐다, 그리고 실패했으면 에러,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처음에 이게 이니셜 스테이트가 우리가 필요하거든요. 이니셜 스테이트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이니셜 스테이트라는 거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포스트 스테이터스는 네 가지 스테이터스를 가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초기 스테이트는 팩토리를 만들 포스트 스테이트 이니셜이라는 거 말고, 포스트는 처음에 empty, 이 failure라는 거는 뭐 그냥 이 에러를 담을 어떤 클래스인데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ailure 만들고, status는 post status initial로 스테이트를 주는 초기 스테이트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copy with 펑션을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게 들어올 때마다 새로이 스테이트를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일에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서 포스트 스테이트의 copy with에서 이거에다가 스테이터스가 로딩으로 이제 바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받아오면 스테이터스가 로디드로 바뀌고, 에러가 생기면 스테이터스가 에러로 바뀌는 그런 형태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앱 와이드 스테이트를 만드는데 어떻게 하는 이름을 제가 앱 스테이트라고 붙였고요. 이런 네 가지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사실상 컴바인 리듀스 하는 거랑 비슷하죠. 자, 여기 익스텐스라고 요건 뭐 제가 이거 못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리듀서를 만드는 건데, 각각의 스테이트에 대해서 리듀서를 만들 겁니다. 이제 요거는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요건 왜냐하면은 이게 플러터 블락에 보면 블락 간 커뮤니케이션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스테이트에서 다른 쪽의 스테이트가 필요할 때, 우리가 프로바이더에서도 프락시 프로바이더에서 그런 역할이 있었죠. 그런 걸 하기 위한 이그젬플로 만드는 거고요. 칼러 리듀서는 카운터 리듀서 또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포스트 리듀서를 이렇게 살펴보면 뭐 이렇게 됩니다. 만일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액션이 fetch 포스트 액션이면
postState.copied status가 postStatus loading이 되고 액션이 fetch post succeeded action이면 post가 action.post가 되고 status는 postStatus.loaded 그리고 fail 되면 error가 action.error가 되고 status는 이렇게 되는 형태로 되고 여기 해당이 더 없으면 그냥 원래 state를 리턴하는 그런 식으로 reducer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app-wide reducer를 만드는데 요게 appstate를 리턴하는 appstate reducer라는 게 되고 appstate하고 액션을 받아들이게 되죠. 요 각각의 reducer는 마찬가지로 자기에 해당되는 state와 액션을 리턴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스토어를 create하고 그 스토어를 위젯 트리에 제공하는 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스토어는 appstate 타입의 스토어를 하고 reducer, 그 다음에 initial state 필요한 middleware를 제공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를 myApp에 저희가 스토어라는 형태로 제공을 하면 여기서 스토어 프로바이더를 머티리얼 앱을 감쌌어요. 스토어 프로바이더라는 위젯을. 그래서 스토어를 여기로 제공해주면 이제 여러 그 위젯에서 이 스토어를 이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즈 스토어를 쓸 때는 스토어 빌더와 스토어 커넥터를 쓰게 되는데 주로 이제 스토어 커넥터를 이용해 가지고 쓰게 되고요. 이거가 하는 역할은 스토어 에스테이트에 기반해서 위젯을 빌드하는 거예요. 이 빌더가 런 되기 전에 컨버터라는 게 있어서 그 컨버터가 그 스토어를 그 현재 만들려고 하는 위젯의 아주 그 맞춤형으로 이거를 체인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토어가 체인지할 때마다 위젯이 다시 리빌드가 되는 형태가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잘 이렇게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건 example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어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map state to props하고 map dispatch to props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랑 조금 비슷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카운터 뷰 모듈이라는 거를 만들어요. 그래서 스토어 커넥터는 앱 스테이트하고 카운터 뷰 모듈이라는 걸 만드는데 이 카운터 뷰 모듈은 뭐냐 하면은 카운터 스테이트와 거기에 카운터 스테이트를 변화시키는 액션들을 모으는 거예요. 이거 뷰 모듈이라고 하죠. 그래서 카운터 뷰 모듈에는 이 카운터 스테이트와 이 카운터를 변화시키는 인크리먼트 다음에 디크리먼트의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타입이 카운터 뷰 모듈 타입이 되고 컨버터는 뭘 하냐면 카운터 뷰 모듈의 스테이트를 스토어다 스테이트 그리고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카운터 스테이트를 주고 on count incremented가 되면 그 액션이 됐으면 스토어에 이 컨버터의 스토어 넘어오죠. 디스패치해서 인크리멘트 액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크리멘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빌더는 이 카운터 뷰 모듈의 카운터 VM이라는 걸로 여기에 이제 이게 넘어와요. 그래서 이 카운터 VM에 스테이트가 필요하면 카운터 VM 스테이트를 쓰고 액션이 필요하면 counter vm on increment, on count incremented 뭐 이런 것들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보시면 많은 이제 이 프로퍼티가 있는데 스토어 커넥터에 on init하고 on init build를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이 on init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처음에 위젯이 뜰 때 그러니까 state 여기도 나와 있지만 state init state method를 이용해서 뭘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뭔가 뜰 때 우리가 async 액션으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해야 될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를 쓰게 되면 거의 웬만한 경우에 state full 위젯이 거의 필요가 없는 상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on init build는 위젯이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나서 일을 한 건데 이거 주로 어떤 데 쓰냐 하면은 어떤 애니메이션을 활용하는데 유용하다는 거예요. 스낵바와 같은 거를 보여줄 때
근데 이번에 제가 만드는 example에서는 onInit는 예제로 나오지만 onInitBuild는 예제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건 근데 뭐 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약간 고민이었던 게 이거를 설명을 안 하고 바로 시작을 하면 사실은 좀 뭐라고 할까, 이게 좀 이렇게 허들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설명을 좀 하자니 이게 좀 너무 길어지는 게 아닐까. 좀 왜냐하면 요소를 설명하는데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일단 설명을 드렸으니까 example을 만들 건데 example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무슨 논리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들을 모아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기능들이 좀 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카운터, 칼라, 포스트 이런 어떤 네 개의 스테이트를 다루는 그런 어떤 것들을 만들 거예요. 그런데 카운터하고 칼라는 이게 다룰 때 있어서 카운터가 칼라에 의존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칼라 색깔에 따라서 카운터의 인크리먼트, 디크리먼트 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프락시 프로바이더에서 요구되는 거랑 좀 비슷한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에이싱크 액션을 다루는 포스트에이트 이런 거 같이 예제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